네, 달달한 10분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MTNW 이달해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양시장이 오랜만에 또 반등에 성공을 하죠. 3거래일째 반등하고 있는데요. 자, 어떤 포인트 오늘 세워주셨을지 달달한 포인트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네, 달달한 포인트, 고개 숙인 인플레이션입니다. 시장이 기다렸던 CPI 지표가 발표가 됐고 물가가 점점 둔화하는 걸, 생각보다 빠르게 둔화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주식시장 화답은 해주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불확실성이 거치기 전까지는 단기 스윙 전략이 가장 좋다라고 하셨잖아요. 자, 지금 CPI 발표된 이후부터는 어떤 전략 가져가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네, 전일 뉴욕 증시 상황부터 점검하고 넘어가면서 그 부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한 그 소비자 물가지수에 환호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헤드라인 CPI 경우를 보시면 전년 대비 3%로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를 했고요. 코어 CPI 경우에는 전년 대비 4.8%로 이 역시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를 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밝힌 이러한 주거비를 제외한 슈퍼코어 인플레이션을 보시면 이것 또한 전달 대비 마이너스 0.01%로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라는 데 의미가 있겠습니다. 헤드라인 CPI 경우에는요, 반올림에서 3%로 나오기는 했지만 실제 수치는 2.98%죠. 드디어 2%대로 진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봤을 때 헤드라인 CPI 경우에 전년 대비 16% 이상 급락한 유가가 한몫을 했고요. 그리고 근원 물가의 경우에는 상품 물가가 0.1% 하락을 했고요. 서비스 물가는 전달 대비 0.3% 오르는 데 그치면서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완연해지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지난 화요일이죠. 맨하임 중고차 지수가 급락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난달 4.4%나 급등했던 중고차 가격이 이번 달에는 마이너스 0.5%로 하락 반전하면서 근원 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해당 지표가 발표되자 시장은 환호하기 시작했고 장중 내내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전일 캐나다의 기준금리 인상까지 겹친 달러 인덱스는 15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을 했고요. 2년물 채권금리 15bp, 10년물 채권금리는 12bp 급락세를 연출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물가 지표에 환호를 했지만 항상 그렇듯 좋은 시선만 있는 것은 아니죠. 페드의 비공식 대변인 닉 티미라우스는요. 페드는 한 번의 긍정적인 수치에 과잉 반응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의미 있는 추세가 시작되고 있는지 확인하길 원한다라면서 찬물을 끼얹는 멘트를 하기도 했고요. 또 전일 연설에 나선 토머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는요. 우리 목표는 2%다. 페드가 너무 빨리 물러나면 인플레이션은 다시 강해질 것이다 라고 발언을 했고요. 또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의 발언을 보면은요. 인플레이션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고착한다면 정책 금리를 더 올릴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면서 환호하는 시장의 경계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자, 국내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국내 지수는 전일 미국 시장 상승 영향으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죠. 장시작과 동시에 강한 기관의 매수세가 지수 상승을 주도했고요. 중국 증시 개장 이후 눈치만 보던 외국인들까지 매수에 가담하면서 양시장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삼성 SDI와 같은 삼성그룹주들은 코스피를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코스닥 이러한 시장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뚜렷하게 매수에 가담하고 있는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에 비해 좀 강한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장 테마 동향 살펴봐야 되겠죠. 최근에 계속해서 테마 내 순환매가 나오면서 테마의 연속성을 이어가던 반도체 섹터가 오늘 강력한 테마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종목을 보신다면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 조금 전에 상한가 들어갔고요. 지금 상이 살짝 풀린 상태지만 일단 상한가에 안착한 모습입니다. 현재 상한가에 안착해 있는 모습. 그리고 태성이 상한가 터치를 하고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 뒤를 따라서 제우스, 미래반도체,
이와 같은 종목들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기타 반도체 관련주들 또한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도 테마를 형성하고 있으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먼저 종목을 본다면 일동홀딩스가 바닥권에서 강한 수급을 동반해서 26%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관련주 일동제약이 함께 양봉을 켜내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오늘 거래대금 터지면서 좋은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동반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뒤를 따라서 또 EDGC, 그리고 나노엔텍, 디논, 생명과학과 같은 종목들이 또 각자 상승 명분은 다릅니다. 하지만 같은 제약 바이오 섹터로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 의료와 AI 섹터에서는 뷰노를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JLK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기자재 섹터에서는 1승, 본방송을 통해 추천드린 종목 1승이 오늘 목표가를 돌파를 하면서 윗골이 달리긴 했지만 두 자릿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 관련주인 DNT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주인 안암전자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디스플레이 섹터는 핌스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테마 형성에는 실패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오늘 시장 대응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발표된 대한민국의 수출 가격이 전년 대비 14.7%가 감소를 했습니다. 물론 수입 물가 지수 또한 전년 대비 15.7%가 감소하기는 했지만 수입 물가가 크게 감소해서 발생하는 흑자는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오늘 아침 한은이 다시 한번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자, 패드워치에서 미국의 7월 금리 인상 확률이 여전히 압도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미국과의 기준금리 차는 더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다우존스는 음봉으로 마감을 했고 나스닥과 S&P 500이 신고가를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주를 대표하는 팡주와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시장은 고개 숙인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2분기 실적 발표를 기다리면서 여전히 추가 상승에 대해서는 다소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인데요. 최근 계속해서 강조드리듯이 추경 매수는 좀 자제해 주시고요. 시장이 올라갈 때는 수익을 줄 때 챙겨가면서 리스크를 줄여나가시는 그러한 전략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PI를 넘었더니 실적 발표라는 산이 또 있었네요. 리스크를 줄이고 여전히 단기 수익 전략 세워가 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이 전략 어디에 활용해 보면 좋을까요? 달달한 공략 섹터도 확인하시죠. 네, 오늘 공략 섹터는 파두 IPO 관련주입니다. 팹리스 유니콘 기업이죠. 파두가 이 8월에 상장을 목표로 코스닥에서 현재 심사가 승인 진행 중입니다. 몸값이 1조 5천억 원이라고 하는데 상장 전부터 관련주들의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질 것 같습니다. 파두 IPO 관련 모멘텀 짚어주시죠. 네, 파두는 최근에 굉장히 유니콘 기업으로 핫했던 그러한 이슈인데요. 파두의 기업 가치가 1조 8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또 한국 팹리스 최초의 유니콘 신화를 쓴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파두의 주력 상품은 데이터 센터의 그 데이터 처리 속도를 높이고 또 안정적인 전송이 가능한 SSD 컨트롤러인데요. 파두가 개발한 이러한 컨트롤러를 장착한 SSD를 SK 하이닉스가 메타와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파두의 신화가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설립 8년 만에 주요 빅테크 고객사를 확보하면서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파드의 SSD는 데이터 시장에서 기존 제품 대비 저전력, 고성능으로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파드는 지난 3일이죠. 증권 신고서를 제출을 했고요. 이번 달 24일부터 25일까지 수요 예측, 그리고 이번 달 27일부터 28일까지 공모 청약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근 AI 돌풍으로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에 대한 투자가 집중이 되고 있죠. 그에 따라서 AI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파두의 흥행 성공은 이미 예정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봐도 무방할 듯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공모 청약을 통해서 파두에 직접 투자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청약 경쟁률로 인해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죠.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미 상장되어 있는 파도 관련주에 대해서 간접 투자 또한 좋은 방법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잠시 후에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도, 청약 경쟁률 정말 치열할 것 같은데 그 경쟁률을 뚫는 대신에 또 대안이 있습니다. 바로 파도 관련주들을 한번 관심 있게 보는 건데요. 어떤 종목 말씀해 주실까요? 네, 컴퍼니 K라는 종목을 오늘 준비를 해봤는데요. 중소벤처기업에 투자 기능을 제공을 하는 벤처 캐피탈 업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공사는 1,320억 규모의 혁신 성장 펀드 결성을 하면서 그에 따른 기대감이 또 부각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또 파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반도체 팹리스 스타트업 1호 유니콘 기업입니다. 그러한 기업이 기업 공개를 신청을 했다라는 부분 관련주로 상당히 부각이 될 수가 있고요. 동사는 파도의 그 초기 투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파도 관련주로 시세를 주고 있고 최근에 굉장히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파도를 오늘 이러한 그 종목으로 가지고 나온 만큼 파도의 매출액이 지난해 전년 대비 10배 가까이 증가를 했다라는 사실, 그리고 또 내년부터 빅테크 기업창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성장이 더욱 본격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파도에 투자한 동사가 더욱 그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컴퍼니 K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슈팅이 나오고 있는데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분하게 분할 매수로 접근하셔도 좋을 종목입니다. 지금 시세를 준다라면 굉장히 빠르게 시세를 줄 수 있는 종목이고요. 그만큼 시장에서 빠르게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지만 지금 시장 윗골이 많이 달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 목표가는 최근에 고점을 넘어선 9,000원 설정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하단에 6,000원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파도 IPO 관련주로 컴퍼니 K 말씀 주셨는데 요즘에 위원님이 말씀만 하시면 계속 좀 주가 급등이 나와서요. 지금 8,000원을 돌파했는데 지금 자리도 매수가 가능한 거예요? 네, 지금부터 분할 매수를 어차피 제가 그 한 번에 한방 매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차분하게 분할 매수로 눌릴 때마다 모아 가신다라면, 단기적으로 보신다라면 7,000원 자리를 이탈을 하면 안 되고요. 7,000원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부분에서 조정이 나온다라면 빠른 시세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추가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컴퍼니 K 오늘 받아봤습니다. 목표가 9,000원이고 7,000원 라인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분할 매수 시도해보자라고 전략 챙겨드릴게요. 자, 바로 종목 AS 받아보겠습니다. 바로 어제 종목인데 어제 하루도 안 돼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을 했던 주인공 바로 모비데이즈입니다. 자, 20% 수익 챙기면서 목표가 달성 성공했고요. 위원님의 저력이라고 제가 표현을 방금 드렸는데 모비데이즈도 마찬가지로 어제 공개하자마자 슈팅이 강하게 나왔었습니다. 목표가 달성에 성공을 했고 스레드 관련주로 말씀 주셨는데 꾸준히 가져가 보는 게 좋을까요? 일부를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제가 어제 그 스레드 관련주로 모비데이즈 눌림이 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모비데이즈 같은 경우 그리고 스레드 관련주들은 이용자 수에 따라서 또 주가에 상당히 민감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모비데이즈 같은 경우에 차트를 보신다라면요, 어제 본방송을 통해서 추천드리고 그리고 나서 자, 분봉 차트를 보시면 자, 이 자리입니다. 자, 본방송을 통해서 추천을 드리고 난 이후에 20분 만에 목표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이렇듯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목표가를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목표가를 정확하게 돌파하고 윗골이 달고 밀렸죠. 일봉상의 흐름 보면. 이렇듯 이러한 그 스레드 관련주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조정을 줄 때 매수가 가능하고요. 다시 한번 재매수 관점을 말씀을 드린다라면 이 자리입니다. 자, 지금 이 자리 최근의 저점 1,150원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이 나온다라면 재매수 관점,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 유효하지만 이탈한다라면 기간 조정이 상당히 길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 체크하시면서 전략 세워서 매수 관점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모비데이즈로 하루 만에 수익 챙기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단기 관점으로 가져가야 하는 종목이다 강조해 주셨고요. 1,150원대 이탈 여부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일증도 체크 받아보겠습니다. 어제 리뷰를 들었는데 목표가 아쉽게 도달을 못했거든요. 근데 위원님께서 어제
목표가 갈 수 있습니다. 더 들고 가세요라고 하셨고 오늘 바로 목표가 도달에 성공을 했습니다. 주가 5,500원까지 최고 올랐었고 장중에 19% 슈팅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장이 그렇듯이 윗꼬리를 좀 달았습니다. 여전히 수익권이고 목표가 달성 구간이거든요. 익절할까요? 네,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익절을 하고 가는 게 맞겠죠. 최근에 윗꼬리 달리지 않는 종목들보다 윗꼬리가 달리는 종목들이 훨씬 많습니다. 일승 같은 경우에는 그 조선 기자재 업체, 그 현박장비 부품 제조 판매 업체로 시장에서 대장으로 움직이는 종목이고 우크라 재건 기대감도 함께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무비데이즈 단 20분 만에 추천드리고 20분 만에 또 수익 챙겨가신 분들 축하드리겠고요. 일승 같은 경우에도 또 목표가까지 홀딩하시라는 전략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또 목표가 수익 챙겨가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자 1승과 모비데이즈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역시 단기 수익 전략에서는 종목들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이달의 어드바이저 내일 종목도 기대하면서 여기까지 함께 할게요.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